안녕하세요, 진리입니다. 오늘은 이런 사람들은 블로그 시작해도 금방 관두더라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나 제 주변 사람들, 그리고 블로그를 하면서 이웃으로 만난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은 좀 빨리 관두는 것 같네, 또는 저처럼 끝까지 지고 가지를 못하는 것 같네, 이런 걸 느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블로그로 꿈을 이루려 하는 사람, 블로그를 운영해서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보는 거죠. 그럼 나도 저 사람처럼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 블로그로 꿈을 이뤄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장밋빛 희망으로 블로그를 시작하면 꾸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블로그 꾸준히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자기 성격대로 하는 사람이거나 진짜로 부수입을 얻고 싶은 사람이에요. 좀 낭만적이지가 않나요? 제가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했었던 게 2년이 됐는데 벌써 지금도 블로그에 포스팅을 가끔씩 올리니까 이웃분들을 막 보거든요. 그러면 그치, 이 사람은 정말 이 장소에 가서 또는 이 맛집에 가서 정말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왔구나, 그리고 그걸 미주알 고주알 막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아직도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관종기가 좀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종이 보통 안 좋은 뜻으로 쓰이긴 하지만 사실 블로그를 하든 유튜브를 하든 직장인에게 재테크가 아닌 걸로 만만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관종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오히려 정말 그냥 부수입, 이거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하더라고요. 내 사업을 막 죽자 살자 블로그로 홍보를 해야 돼, 이런 사람은 당연히 열심히 하겠죠. 근데 내가 회사원이라는 본업이 있고 그 상태에서 그냥 뭐 좀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내 마음 저편에 숨겨뒀던 이 꿈이 이 블로그를 통해서 실현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도 애드포스트 2원, 3원 막 이런 걸 보다가 금방 관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금방 관두는 유형은 밖에 나돌아다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블로그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의 기대는 뭐냐면 쉽게 집에서 방구석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체험단도 되기만 하면 꿀 까짓거 그냥 밥 얻어먹고 포스팅 하나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가 않죠. 식당 찾아가야 되고요. 그것도 인기 있는 맛집이다, 요즘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맛집이다 라고 하면 그런 것도 막 유행에 발빠르게 찾아다녀야 하죠.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게 맛집 블로그잖아요. 그러면 식당을 늘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옷을 구매해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게 온라인 구매로만 되지가 않고 내가 그걸 입고 어떤 맥락에서 이 옷을 입으면서 막 예쁨을 뿜뿜했다, 이런 걸 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분위기 좋은 곳에 또 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소싱하기 위해서 또는 더 예쁜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야 되는 거죠. 저는 대학생 때는 정말 많이 싸돌아다녔는데 회사원이 되고 나서는 이가 아니라 이제 아이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너무 피곤하거든요. 물론 현장에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서치해서 또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PPT 템플릿 같은 걸 만들어서 올리면 집에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역시 딱 생각해보면 단순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블로그를 하기 전에, 노트북 앞에 앉기 전에, 모바일 앱을 켜기 전에, 그 전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정말 블로거가 방구석에 앉아서만 할 수 있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옳은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블로그는 사진이 기반이잖아요. 요즘은 짤막한 영상이나 GIF 파일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남들 다 보는 데서 사진 열심히 찍어야 되거든요. 그 행동을 내가 하려면 눈치가 보이고 신경도 좀 쓰이는 거죠. 식당을 간다고 해서 음식 사진만 딱 찍고 나오는 게 아니라 분위기 사진도 찍어야 되죠. 주방도 오픈 키친이라서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먹다가도 뭔가 맛있으면 또 찍어야 되죠. 항공사도 찍어야 되죠. 같이 간 사람 신경 쓰고 식당에 있는 다른 사람들 신경 쓰고 이러다 보면 제대로 못하는 거죠.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남들은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고 다시 안 볼 사람들인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내 마음이 그런 거죠. 그렇게 체험단을 갔다가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봐, 이렇게 그만두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게 예상될지라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블로그를 하고 나서 저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어요. 블로그가 맞다 안 맞다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사진을 찍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글을 쓰는 걸 더 좋아하고 거기에 더 적성이 있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었고요. 저도 블로그 해야지 생각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해보니까 내가 만약에 나중에 무언가 또 다른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또는 블로그가 필요한 어떤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내가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 라는 것도 배웠고요. 최소한 후회는 없어요. 그리고 블로그를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일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도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내가 잠시 지루했던 회사 일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내가 해본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듣고 난 남들 시선 많이 의식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안 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어차피 나중에 또 블로그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직접 한번 해보시고 깔끔하게 포기하든 아니면 의외로 적성에 잘 맞아서 꾸준히 해나가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블로그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건 꼭 한번 해보시고 또 나만의 시행착오를 겪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른 재미난 직장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